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6월 오늘 3월 6일이네. 3월 6일 8시 14분이고요 현재 온도 영상 3도. 어제보다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꽃샘추위라고 그러더니 여든 야든 요즘에 그죠? 공천이니 사천이니 뭐 이런 얘기로 아주 시끌벅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예전에 우리 여성 최초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한 인물, 젊은 정치. 어찌됐든지 간에 상당한 맷집도 있는 것 같고 잠재력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충분하게 당대표 경선에서 충분히 그의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죠?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 여당 대표의 캐리어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100% 동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상당수의 젊은 층을 그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지금 윤통을 만드는데 일말에 그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라는 게 과거에 김영삼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제스처들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하시는 것 같아. 인상 깊고 화성 동탄 쪽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입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가 전론피로서 말이죠.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급진적이나 덜 익은 생각을 떠나서 2024년이 흐르는 가운데 말이죠. 그의 입성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입성에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3km 정도 뛰는데도 이제 너무 힘들어. 오늘 좀 쉬었는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막 깔끔하고 여러가지 상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털려나가는 듯한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나 봐. 헉헉거리면서 일도 하면서 하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체조만 했는데 적당한 운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피지저러든가 위대한 개츠비를 이제 최근에 읽고 하워드진이라는 또 오만한 제국을 읽고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는 워낙 저 입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망이라든가 이런 화려한 데코레이션들이 좀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튕겨 나가게 하는 저 자신을 그런 생각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실제로 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당 소설이 갖는 그 문체 자체도 뭐 글쎄 뭐 그런 문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다지 이렇게 호감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초반부에 읽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읽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총 9장이죠. 총 9장 중에서 1장부터 8장 9장 이렇게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20년대에 흐르던 미국 사회의 어떤 전승국이었잖아요. 1918년 12월에 끝났던 1차 세계대전에 막대한 물량을 제공해주고, 군수물품이라든가 이런 세계사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완전히 부각시켰죠. 영국과 프랑스와 더불어서 세계의 한 수백 년 동안 이끌고 오던 한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젊은 국가가 용소수치로 올라가고 찰나에 거기서 내어나오는 지식인들과 서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레파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젊은 청년이 피 끓는 젊은 장교 출신의 한 청년이, 집안은 뭐 미천한 젊은이죠. 그런 젊은이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저렴한 레벨로 보면 뭐 1레벨, 2레벨, 3레벨 해서 이제 고도화 사회로, 고도화 선진화 사회로 가는 게 경제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외교 및 그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문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캐릭터가, 미국만의 캐릭터가 이렇게 쫙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온 이제 책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이 줄 수 있는 내용을 이 책에서 한번 다뤄본다라고 하면 흥청망청 전승국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들의 워낙 뭐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자체가 신이 준 선물이잖아요, 미국이라는. 거기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교적인 어떤 그 독자적인 존재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에 발판을 만들잖아요.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그죠? 석유라든가 그 와중에 흐르는 깊은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민국이었던 미국이 말이죠. 아일랜드부터 해서 중국계, 이태리계, 그죠? 이런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미국의 성공적인 신화적인 아이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밑바닥에 올라가고. 하지만 미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해서 자본주의에 물든 상황
들면 그런 진흙과 같은 국가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뭘까요?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이콘들. 누구나 들어도 그 진흙 같은 소민자본주의에서 한 젊은 청년이, 한 인간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피어오르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당시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 20세기 초에 일어나는 세계사의 흐름에 인류학의 경고할 일종의 하나의 미각적, 시각적 경고를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야기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유해 소설들이 생각이 났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달과 유펜스 등등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영국, 달과 유펜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달과 유펜스. 자신에 대한 실존이 기존에 물들었던 어떤 그 책에 의하면 고리타분하고 경직화되어 있는 세상을 뚫고 나온다는 거는 여지없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실존적인 위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잖아요. 프랑스인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사랑을 하는 이야기. 아주 훌륭한 내용의 아이콘이 사회 전반 흐름에 이렇게 우리에 불려졌다라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보면 아껴둔 음식 마냥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전이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영화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개츠비하고 일상 얘기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존재를 계속 주목하고 모니터가 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게 18한 젊음이 깡패잖아, 말 그대로. 그리고 그의 레퍼런스들도 우리가 그죠? 잊을 수 없는. 제발 그 조국을 생각하는 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